예,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을 거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장의 중심을 잡아야 될지 또 투자 아이디어 알아봅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키워드는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은 별로 이렇게 안 좋다는 분들보다는 기대감들이 몰리는 상황들입니다. 왕의 기환이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가 다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엔비디아, HB의 모멘텀으로 SK 하이닉스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요. 삼전의 영향력이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는 역시 반도체 앞에 AI가 붙어야지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지금 최근 흐름이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시티그룹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했느냐? 지금 디램 가격 올라오지도 않고 11만 원에서 12만 원 상향했죠.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했느냐를 봤을 때는 그 이면에는 역시 그 AI 반도체, HBM의 어떤 신규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조만간 이제 HBM을 엔비디아형 HM을 만든다는 패키징을 만든다는 그 풀 패키징을 만든다는 그러니까 TSMC가 하는 것을 삼성전자가 한다는 어떤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어서 또 특히나 더 좋았던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또 종목들이 그러니까 2분기에 좋았던 장비주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패키징에 관련된 2분기의 장비주들의 대장주는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후공정에 관련된 이런 하드웨어 업체용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은 하반기에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엔비디아 향으로 만약에 뭐 GPU를 탑재한 어드밴스 패키징이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뭐 그 외에 다른 그 주요 고객들에게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또 이제 새로운 또 먹거리를 점유할 수 있는 이 지금 전환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좀 뉴스로 인해서 뭐 눈에 띄게 급등했던 종목 그냥 다들 아실 겁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급등했었고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드밴스 패키징을 하겠다는 얘기는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의 기대는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삼성전자가 어드밴스 패키징 TSMC가 하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왜 외주업체가 왜 급등을 했을까라는 시장의 제가 의심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어드밴스 패키징 자체를 풀 패키징을 TSMC가 전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GPU와 HBM이 붙는 인터포저까지를 이제는 TSMC가 맡고 또 보내는군요. 맞습니다. 그것을 만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고요. 그 밑에 이제는 뭐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FC BGA, 플립칩 BGA와 또 그 기판을 붙이는 이 작업을 외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TSMC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시장의 추측이죠. 그래서 그것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누가 과연 가장 큰 수혜가 되냐.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시장의 좀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급등했고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정식적인 코멘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하긴 한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잡힐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럼 과연 이게 발주가 진짜 직접적으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를 봤을 때 우리가 2분기, 3분기에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한미반도체, TC 본딩기를 만들고 있는 한미반도체. 결론적으로는 여러 개의 기판을 붙여야 되는데 본딩이지 않습니까? 그 본딩 장비가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마이크론이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본딩 장비가 발주되면 그건 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패키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장비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의 최근 주가 흐름은 어떤 기대치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일단 그런 구분인 것 같고요. 마치 한미반도체가 2분기에 이제는 상한가를 가는 그런 느낌에서 지금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런 흐름인 것 같고 그 외에 보면은 우리가 또 주요 좀 약간 우리가 굵직굵직한 뉴스 보게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AI 소프트용
삼성 가우스 상표를 정식으로 출원을 했고, 그래서 또 뉴스 코멘트에 나온 게 내년부터 모든 가전에 삼성형 AI를 접목시키겠다.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쓰는 가전 제품에도 이게 말로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문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모든 가전에 그 AI를 생성형 AI를 옛날에 그 IoT라고 사물 인터넷이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냉장고나 이런 거 다 연결한다, 그죠? 예. 사실 그게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것이 네. 그때 상상했던 것들이 예. 그 거의 10년도 넘은 상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구현이 돼서 정말 이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떤 모멘텀이었죠. 앞으로 이거 할 거야 기대감만 했던 건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인프라가 지금 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슨 그냥 시장에 이런 코멘트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뭐 뉴스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어떤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의지를 갖고 한다고 좀 약간 느끼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 종목들, 그에 관련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종목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맥락이고요. 우리가 이제 약간 AI 관련된 일정을 좀 더 살펴본다고 하면은 삼성 SDS가 이제 9월 중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정도에 기업용 그 AI 서비스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계속 이 삼성 SDS 설명드리면서 예. 엠노와 같이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고 어떤 구매라든지 어떤 기업을 관리하는 그런 툴로서 굉장히 지금 이 중요하게 이 AI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 나오는 것에 따라서 향후에 또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아마 좀 주가 흐름이 또 주가 흐름이 좀 약간 변곡점이 나올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엠노도 같이 이제 부각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10월에 이제 하이퍼클로버 X 발표한 거에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 그 외에 하반기에는 SK텔레콤 A-라든지 LG도 뭐 또 엑사원을 통해서 또 기업용 서비스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결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지금 생성형 AI 시장에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이것을 해야지만 최소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시장을 지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신규 시장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그럼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버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모멘텀과 어떤 성장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포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결국 이제 AI라는 게 붙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동안은 SK 하이닉스와 연관된 부품 장비 업체만 봤지만 삼성전자 자체로는 뭐 잠깐 논외여서요, 그죠?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제 AI 얘기를 오늘도 이어가는데 삼성 SDS는 사실 가벼운 주식이 아닌데 최근에 주가가 보면 상당히 탄력 있게 올라가고 상황이고요. 엠노 흐름도 최근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좀 주춤하네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더 네이버를 더 사서 모아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네이버 말씀 계속 똑같은 말씀, 최근에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게 되는 건 뭐냐면 글로벌리하게 이런 생성형 AI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불과 4개 나라뿐이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있고요. 네. 중국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네이버 정도만이 그것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 근데 제가 이제 2분기 실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업으로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 근데 거기에서 AI 시장도 주도해 나가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하이퍼클로버 X가 발표된 이후에 이거 뭐야 별거 아니잖아. 뭐 돈 그렇게 들이고 뭐 이것뿐이 안 되는 실망감이 있었지만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죠. 이거 게임주가 아니다. 이 기대감 뭐 사라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계속 다듬으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나오면서 아마 새로운 매출과 새로운 영업이익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네이버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성장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 실적이 되는 상태에서 성장에 대한 어떤 시장의 확신을 심어주게 된다면 대형주에서는 네이버만한 종목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주가가 계속 눌려 있지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좀 더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돼서 카카오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카카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전히 뭐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반도체, AI 모멘텀, AI 관련된 기업들 쭉 점검해 주셨고요. 히든 밸류 종목 오늘도 한 기업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예, 펜트론이고요. 펜트론. 네.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 특히 이제 지금 가장 핫한 분야가 AI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인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원래 그걸 준비했다가 일단은 오늘은 좀 잠시 그래도 하드웨어 쪽에서 우리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이제 펩트론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펩트론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네. 그 당뇨 관련된 당뇨 질환 관련된 이 펩트론 그 바이오 회사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건 네, 장비주입니다. 네. 펜트론. 네. 예. 펜트론이고 제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한번 기가비스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예. 패키징 검사 장비. 예, 맞습니다. 예. 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됨으로 인해서 왜냐면 거기에 보면은 HBM이 8층에서 12층이 적층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GPU가 붙죠. 그러니까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그 비싼 패키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산 수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비싼 것을 버리거나 그걸 다시 분리해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의구심이 두 개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최근에 만들고 있는 HBM은 정확히 HBM2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그 버전의 전 버전과 전전 버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그 수준에 맞는 패키징을 HBM 만들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죠. 그래서 할 수 있어? 과연 할 수 있어?라는 의구심이 있고, 그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양산 수율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삼성에서 어떤 시장의 어떤 약속이라든지 우리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고객사의 요청에 맞춰서 해낼 거라고 저는 좀 약간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양산 수율이 HBM2E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3를 했을 때 양산 수율이 그만큼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약간 의문점이거든요. 물론 뭐 10월이나 하반기 봐야겠지만 양산 수율이 낮아졌을 때 결론적으로 최선의 방향을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은 검사 장비를 넣어서 최대한 양산 수율을 높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검사 장비 관련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대 들어갔던 것이, 왜냐면 적층을 다 층층을 다 검사 장비 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층층마다 이렇게 검사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더 많은 검사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매출의 80% 정도가 이제 SMT 표면 실장을 검사하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인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이미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그 검사 장비 4종을 개발을 완료해서 이미 오사트 업체,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후공정 업체에 그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어 본딩 장비 제우스는 이미 오사트향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패키징 검사 장비 아폴론, 그리고 웨이퍼 소잉 장비 지금 또 지금 퀄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런 회사들로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우스나 이미, 뭐 이런 회사들로. 네. 제우스라는 회사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 장비 이름이 제우스입니다. 이름이에요? 제우스라는 또 업체가 있으니까. 예, 이미 만들어서 이미 헷갈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네. 이제 만약에 정말 하나마이크론이 진짜 이제 패키징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물론 해외 뭐 KLA 같은 검사 장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국산 장비를 쓸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왜냐하면 장비가 없으면 외산 장비를 쓰겠지만 장비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고 퀄테스트 중이고, 아니면 퀄테스트가 완료돼서 이미 후공정 업체로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고 오늘 좀 쭉 오르고 있긴 하지만 요 종목은 뭐 조정 구간에서 하나마이크론 관련돼서 하나마이크론이 정말 양산 시작됐다라고 만약 시장의 어떤 인식이 확실히 된다고 하면은 펜트론도 우리가 관련돼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검사 장비는 저는 최대 수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존 후공정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보다 배 이상 들어가는 검사 장비가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실적은 올해 한 매출 기준으로 한 8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20억 정도, 100억에서 120억 정도를 보는데요. 내년 예상은 한 1,100억에서 한 180억, 170억 정도를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실적 기반으로 상장했을 때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 그러니까 패키징 업체에 어떤 검사 장비가 새로 신규로 진입되게 된다고 하면은 내년 예상 매출이 훨씬 더 증가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일단 패키징이 시작된다. 하나마이크론과 같이 삼성향 오사트 업체들에게
이제 패키징이 HBM 패키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시장이 확신이 있을 때 펜트론 같은 종목은 이제 잘 보셨다가 좀 그때부터 좀 공략해 보셔도 좋은 종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펜트론이 마침 앞 코너 잠금 해제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셔가지고요 중복이 됐는데 이럴 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앞코너 뒷코너 이거를 뭐 동일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한 방송사에서 한 종목을 아침부터 쫙 민다 그런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는 없고요. 이제 각각의 출연자가 다르시니까 겹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좋네. 그것도 판단하셔야죠, 그죠? 무조건 맞습니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아까 밸류 말씀하셔서 좀 가격 전략 주시면요. 네, 일단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패키징이 정말 진행된다고 하면은 업사이드 되게 클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 손절가는 14,000원 정도를 잡고 향후에 패키징 업체의 어떤 발주라든지 실적 이런 흐름을 보면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펜트론 얘기를 하셨고요. 아까 1분만 조금 더 시간 쓰면 아까 얘기하신 삼성전자와 관련된 HBM이나 그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주목해봐야 될 업체는 아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도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SK 하이닉스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오테크닉스는 삼성향이기 때문에 네. 이오테크닉스는 당연히 그 수혜가 될 수 있고 근데 사실 시장에서 보면 항상 새로운 종목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오테크닉스는 이미 반영돼서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이 있고 예, 알고 있죠.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어드밴스 패키징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업사이드가 갈 수 있는 아마 여기서는 지금 구간에서 확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같이 이오테크닉스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신영목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